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시의 계엄에 대한 사태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엄 지금도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이걸 했지? 이라는 것들 그리고 언제부터 이걸 했지? 이라는 이야기들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네. 칼럼을 하나 썼어요. 예. 칼럼을 쓰면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촉발한 데는 이게 보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핵심에 있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보면 뭐 다 있어 왔던 문제, 부정선거란 것도 뭐 있어 왔던 문제인데 그때 가장 이게 트리거가 된 게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명의 이탈표가 생겨버렸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다음에 마치 특검법이 통과를 시켰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본인이 데리고 와서 임명을 네. 했잖아요. 근데 불과 한 일주일도 좀 넘기지 않고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분백 문제를 봤다라는 그 발언을 이유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여러 인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거의 뭐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때 통화를 하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했냐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제가 전화를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 전화하자마자 그 XX 새끼 이 아주 욕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한동훈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어디 지가 지금 지 형수한테 지금 이 저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를요 1시간 동안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더란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에 있는 윤재옥, 이철규 전부 다 그 전화를 해서 저런 새끼는 바로 내쳐야 돼. 진짜 그때 욕설까지 다 하면서 내쳐야 돼. 라고 이제 그때 주장을 했고 이게 이야기 있음 바로 직후에 비서실장을 한동훈 대표한테 보내서 너 나가. 너 나가. 그게 제가 이제 그 좀 비하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비서실장께서 하도 이제 이 대통령이 불러갖고 당신 말이야 가서 내 한 이야기 그대로 전해. 1도 보태지 말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너 나가. 그 이야기였어.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 못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저도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그 칼럼 읽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겪었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총선 그 금년 초까지 저도 뭐 대통령하고 굉장히 네. 활발하게 소통을 해왔었는데 대통령이 그 비상대권 나는 절대 이명박 박근혜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비상전권이 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은 게 작년 말입니다. 아 그래요? 작년 말인데 근데 그때가 마침요 12월 20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총선 후 검토 가능 여권 관계자. 네, 그게 났었죠. 일면톡으로. 그게 그게 유난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죠. 그때가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어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을 가기로 내정돼 있는 상태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인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 직전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네네.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조선일보가 그게 이 총선 후에 그런 거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 검토.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시사한 거다라는 식의 해석을 붙여놨거든요. 네. 해석을. 음. 근데 이제 대통령은 거기에 격분을 하신 거예요. 네. 그 기사에. 한동훈이 이놈 자식 말이야. 음. 내가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이렇게 지금 시켜놨는데 네. 이게 벌써 나 뭐 뒤통수 때리냐. 이 김건희 특검법 총선 후 검토란 게 뭐 이 개소리냐. 음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는 것 자체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라는 네. 생각에 확고부동했습니다. 아. 확고부동했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선거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그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걸 하면 너무 이게 정략적인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한 총선 끝나고 나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로 유연성을 발휘해 놓고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은 그 의지대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위치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정도의 유연성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그 일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비상 대권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선거 져도 돼. 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왔고. 그렇죠. 예. 제가 더 충격적인 그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취재를 쭉 했더니 이게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사실은요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 간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왔대요. 네. 그래서 일부 참모들이 지금 이거 바로 하기 그러면 이게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선거 이후에 수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쪽으로 조금 한번 흘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 있는 회의에서 좀 제기를 했대요. 선거 전략상. 네, 선거 전략상 네. 안 받을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럼 선거 이후에 검토 네. 이걸로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때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 다들 참모들이 대통령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보다 했대요. 근데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신문 나온 다음에 어떤 새끼가 이거 이야기했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추정을 해보면 본인도 처음에는 뭐 좀 긴가민가 하다가 특히 그 기사를 본 우리 여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제 난리를 치니까 바로 이제 본인이 와서 이거 찾아내라. 그러면서 뭐 온갖 하여튼 뭐 이야기가 아까 지원님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이가 뒤에서 플레이를 하고 뭐 누가 어쩌고 하고 발설자 찾아내라 그러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의 어떤 행동의 트리거가 된 게 바로 그때 이제 이 마치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은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죽하면 뭐 정말 이 뭐 참 제가 입으로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이 모든 어떤 이 행동들이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고. 저도 제가 겪은 경험이 한정적인 거지만 제한적인 거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비상대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홧김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 편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공식 회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점점 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그 비상대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부터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그때부터 싹 튼 게 아닌가 네. 그랬는데, 제가 봐서 이제 이게 실행 있잖아요. 구상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1단계는 구상이고 2단계는 실행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구상 단계였다고 봐야죠. 그때는 이제 문제의식이 막 이제 발생해갖고 뭐 구상 단계였고, 실행은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교체할 때 그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에 8월 12일로 지금 그 확인이 되는데요.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을 합니다. 그 신 실장이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때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요때가 이제 구상 단계에서 실행 단계 요이 땅 하고 시작하는 게 요때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8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구상만 했던 비상대권이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원식 그 실장은요 좀 깐깐한 분입니다. 이게 제가 저희도 뭐 몇 번 출연하고 그러셨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신원식 그 실장은 그걸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원식 실장을 몰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자를 수는 없으니까 마치 이제 승진하는 것처럼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출신이 안보실장 한 전례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미국 대선 미국 해야 앞두고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 안보실장이 영어 못하는 분을 국가안보실장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김용현이 이제 또 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했고 바로 요 지점이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바로 김민석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국회에 나왔던 김용현이 아유 지금 군인들 말 안 들어요 뭐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본인이 이제 좀 실드를 쳤잖아요. 그거 인사청문회 때죠. 네. 9월 초에. 그런데 바로 그때 네. HID 요원들 40명을 예. HID 그 부대장이 차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정예 요원들을. 예. 그리고 그들을 별도의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준비가 그때 이제 서울로 간다. 예. 그리고 9월부터 40명을 선발해 이 속초에 있는 모양입니다. 부대가. 예. 그때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국방부 장관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 9월 6일입니다. 네. 그 직후에 김용현 장관이 저 문상호 저 정보사령관에게 야, 그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부대 HID 그거 좀 해봐. 저 지시가 있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곧 저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저 문상호 정보관이 단독 판단을 해서 저렇게 속초에 있는 HID 40명 빠릿빠릿한데 해가지고 뭐 국지전 뭐 저기 훈련시키고 뭐 하라 이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꼭 자기 윗선이 있을 텐데 그래서 바로 그때 조때부터 들어가는 거고 조때 저 인민군복을 주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주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발주를 내. 예. 100벌 정도 준비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저 계엄 3주 전에 또 50벌인가를 또 추가로 긴급 네. 구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예.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그 미국이 이 움직임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수상한 움직임이 좀 있다. 네. 왜냐하면 LSM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국판 사드 네, 엘셈. 그거가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자꾸 그런 데를 순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 3, 4주 전부터. 그래서 아마 미국 측에서 뭐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한국 측에다가 답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가안보실의 핵심 실세에게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거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국가안보실의 핵심 관계자가 전화를 피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거듭 피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아마 수집을 해갔던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딴 데서 이야기하는 카더라가 아닙니다. 저는 기자기 때문에 제가 확인된 거 아니면은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쭉 그런 흐름들을 저희도 이제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뭐 누가 뭐 썰이다 무슨 뭐 찌라시다 뭐 이런 걸 되지만 지원님이나 저나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게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단순히 카더라가 아니라는 거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비롯됐고 바로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계엄 당일날 전화가 이루어졌던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총체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계엄은 구상 단계와 실질적인 이제 실행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 구상은 지난해 연말과 연초,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결심 단계는 4.1 40 총선 패배, 네. 그게 결심 단계. 그렇죠.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음.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단계는 8월 네.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8월. 그다음에 구체적인 준비 단계는 9월 달. 네. 그다음에 원래 D-Day는 11월 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D-Day를 하다가 일단 실패를 미뤘고 그다음에 12월 3일 날을 이제 D-Day로 잡았던. 그다음에 김용현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현역들한테 하면 말이 새날 같으니까 과거 예비역들을 불러들여서 노상원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 그렇죠. 준비를 지시했던 요 정황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했던 대체적인 이 비상계엄에 대한 구상과 준비와 실행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지나치게 경직적인 인식과 태도가 그게 씨앗이 돼서 결국 이러한 국가적 불행이 초래된 게 아닌가. 그 저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앞으로 참. 이제 검찰 경찰 수사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게 아마 나오겠지만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그렇게 이제 끌려왔고 지금의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실제로 이 강도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뭐 2시간짜리 내란 경고용 그건 절대 아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꽤 강하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벌이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찰 수사를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이걸 뭔가 좀 처벌이나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자꾸 뭐 별거 아니었다. 그냥 경고용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계획은 굉장히 심각한 계획까지도 짰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소요에 대비해서 서울의 인근에 있는 파주에 있는 탱크 부대까지도 실제로 서울에 배치하려고 했던 뭐 그런 것들. 왜냐하면 탱크 부대장이 이 사람이 아마 휴가를 내서 직접 모의에 가담했던 정황도 아마 최근에 공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통령의 말을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대통령을 뭐 옹호하고 이걸 뭐 내란죄가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국무회의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돼 버렸잖아요. 그럼 명백한 불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들어갔던 과정들, 중앙선관위에 들어갔던 과정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위중한 일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뭐 소위 일부 뭐 법학자나 헌법학자들이 뭐 떠들고 있는데 이건 아직 실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좀 더 심각한 실체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꽤 아마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